눈 밑에 깊게 패인 다크서클을 보고 그 그림자가 단순히 피곤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그저 외모의 문제일 뿐이라 여겼나요? 저는 그 다크서클이 여러분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숨겨진 원인을 파헤치고 진정으로 효과가 있었던 해결책을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거울 속 모습을 다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과 전문의 김정철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그분들의 눈,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진심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게 만드는 너무나 익숙한 고민 하나를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바로 눈 밑의 검은 다크서클입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해 보인다는 외모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몸이, 특히 간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선생님, 이 다크서클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거나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해요" 라고 조용히 속삭이던 순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크서클의 숨겨진 원인을 하나씩 파헤치고 실제로 효과를 본 해결책들을 세세히 공유하며 여러분이 다시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40대 직장인 민수 씨가 다크서클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된 사연, 30대 초반의 지연 씨가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점점 더 깊어지는 눈 밑 그늘로 고민했던 경험, 그리고 50대 은주 씨가 다크서클이 단순히 피로가 아니라 건강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삶을 바꾼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이 문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겪은 진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혜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이 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다크서클은 단순히 잠을 덜 잤거나 피곤할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이미 직감하고 계실 겁니다. 거울 속에서 눈 밑에 그 어두운 그림자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이건 뭔가 잘못된 신호일지도라는 생각이 스쳐가지 않았나요?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 점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42세의 회사원으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점점 짙어지는 다크서클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히 야근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를 진행해 보니 간 기능이 약화된 신호가 발견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평소 술을 즐기셨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셨는데 이런 생활 습관이 간에 부담을 주며 다크서클로 나타난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크서클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등이라는 사실을요. 민수 씨는 제 상담 후 술을 주 1회로 줄이고 고기 위주의 식단을 채소와 단백질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점차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며 식단에 적응했습니다. 3개월 뒤 그의 다크서클은 눈에 띄게 옅어졌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다시 찾아온 미소는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선생님, 요즘 동료들이 피부 좋아졌다고 해요" 라며 웃으며 제게 말했고 그 순간 저는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간과 다크서클이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술,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모든 독소를 처리하는 핵심 장기죠.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액 속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이게 피부 아래로 스며들며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듭니다.
눈 밑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얇아서 이런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연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32세의 지연 씨는 IT 회사에서 야근이 잦은 생활을 했습니다. 늘 피곤하고 커피로 버티는 날들이 반복되었죠. 어느 날 그녀는 동료로부터 지연 씨,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걸 넘어 그녀의 다크서클은 간의 피로가 쌓인 결과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살짝 벗어나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식습관과 수면 패턴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연 씨는 처음엔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나요? 라며 망설였지만 점차 밤 10시 반에 잠드는 습관을 들이고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했습니다. 그녀는 취침 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들었고, 한 달 뒤 아침에 눈이 맑아진 기분이에요 라며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외모를 넘어 그녀의 에너지와 삶의 질을 되찾아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이후 동료들에게 너무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며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다크서클이 모두 간 문제 때문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다크서클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얇은 피부, 알레르기, 심지어 콩팥 기능 저하까지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간 문제는 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간은 조용한 장기라 불립니다. 문제가 생겨도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다크서클 같은 간접적인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0대 은주 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은주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다크서클이 심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에 지방이 축적된 초기 지방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셨죠. 저는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요. 라고 하셨지만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와 운동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은주 씨는 식단 조절과 꾸준한 운동으로 간 건강을 회복하며 다크서클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선생님, 이렇게 작은 변화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길 줄 몰랐어요 라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되새겼습니다. 은주 씨는 이후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변화를 공유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간 건강과 다크서클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간은 기름진 음식, 과도한 설탕, 알코올에 특히 민감합니다. 민수 씨는 매일 먹던 고기 위주의 식단을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바꾸고 술을 주 1회로 줄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이렇게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점차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며 식단에 적응했습니다. 그는 특히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매일 챙겨 먹으며 간 건강을 챙겼고 한 달 뒤 피부가 맑아지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간은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해독 작업을 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다면 간은 제대로 쉴 수 없죠. 지연 씨는 야근을 줄이고 밤 10시 반에 잠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잠드는 게 쉽지 않았지만 취침 전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추가하며 점차 수면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녀는 수면 시간이 늘어나니 아침에 눈이 덜 부은 느낌이에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간에 독소처럼 작용합니다. 은주 씨는 매일 20분씩 동네 공원을 걷는 습관을 들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했고, 이는 간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걷는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크서클을 없애려는 단기적인 노력보다 꾸준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다크서클 크림이나 레이저 시술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의사예요. 그 신호를 잘 듣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민수 씨, 지연 씨, 은주 씨 모두 처음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한 잔씩 마시던 소주를 물로 바꿨고, 지연 씨는 밤 10시 반에 스마트폰을 끄는 습관을 들였으며, 은주 씨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그들의 얼굴과 건강에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수 씨는 6개월 뒤 요즘 사진 찍는 게 두렵지 않아요 라며 웃었고, 지연 씨는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며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은주 씨는 이제 다크서클 걱정 없이 가족들과 사진을 찍어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또 다른 질문, 내 다크서클이 간 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간 건강을 체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혈액 검사입니다. AST, ALT 같은 간 수치를 통해 간의 상태를 알 수 있죠. 하지만 병원에 가기 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신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피곤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입안이 자주 마르거나 피부가 푸석푸석하다면 간이 피로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달려갈 필요는 없어도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볼 타이밍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일주일만이라도 채소 위주의 식단, 충분한 수면, 가벼운 산책을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실제로 민수 씨는 일주일 동안 기름진 음식을 끊고 채소를 늘린 뒤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수면 시간을 늘린 뒤 아침에 눈이 덜 부은 걸 느끼며 놀랐다고 했고, 은주 씨는 매일 걷기 시작한 뒤 피부톤이 밝아졌다고 기뻐했습니다. 다크서클의 원인은 간 건강 외에도 다양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다크서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다크서클이 심하시다면 유전적으로 얇은 피부나 혈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간 건강과 상관없이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라 해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다크서클의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민수 씨의 경우 그의 아버지도 다크서클이 심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꾼 뒤 다크서클이 많이 옅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면 눈 밑 혈관이 확장되며 다크서클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알레르기 치료와 함께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연 씨는 비염이 있었는데 비염 치료를 병행하며 다크서클이 개선되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콩팥 기능 저하도 다크서클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눈 밑에 부종과 함께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죠. 은주 씨는 초기 검사에서 콩팥 기능도 약간 저하된 걸 발견하고 수분 섭취를 늘리며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을 고려할 때 다크서클은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팁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돕는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민수 씨는 매일 점심에 샐러드를 추가하며 녹색 채소 섭취를 늘렸고 한 달 뒤 피부가 맑아지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브로콜리를 찐 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려 먹는 걸 즐겼습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간이 노폐물을 처리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지연 씨는 사무실 책상에 물병을 두고 1시간마다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물을 많이 마시니까 피부가 촉촉해진 느낌이에요 라며 좋아했습니다. 세 번째는 간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과도한 설탕은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은주 씨는 매일 먹던 도넛을 견과류로 바꾸며 간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겨 먹으며 배고픔도 덜 느끼고 간 건강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운동도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은주 씨는 처음엔 운동이 부담스러웠지만 매일 20분씩 동네 공원을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점차 걷는 시간이 30분, 40분으로 늘었고 그녀는 운동이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걷는 동안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들으며 시간을 즐겼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간에 독소처럼 작용하며 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 요가, 심지어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연 씨는 퇴근 후 10분간 명상을 시작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이는 그녀의 수면 질과 다크서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명상 앱을 사용하며 초보자용 가이드에 따라 호흡에 집중했고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크서클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가운 찜질입니다. 차가운 수건이나 아이스팩을 눈 밑에 10분 정도 올려두면 혈관이 수축하며 다크서클이 일시적으로 옅어질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아침에 세수한 뒤 차가운 수건을 눈에 올리는 습관을 들였고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습입니다. 눈 밑 피부는 특히 건조하기 쉬우므로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 씨는 밤마다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며 피부 탄력을 유지했고 이는 다크서클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얇게 만들고 다크서클을 더 두드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은주 씨는 외출 시 항상 선크림을 바르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며 눈 주변 피부를 보호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다크서클이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특히 간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민수 씨는 술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며 간을 쉬게 했고 지연 씨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로 다크서클을 개선했습니다. 은주 씨는 운동과 식단 조절로 간 건강을 되찾으며 더 밝은 얼굴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작은 변화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크서클을 개선하려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다크서클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노력을 쌓아간다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6개월 뒤 제게 선생님, 요즘 동료들이 피부 좋아졌다고 해요 라며 웃었습니다. 지연 씨는 아침에 거울 보는 게 두렵지 않아요 라며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고 은주 씨는 이제 다크서클 걱정 없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들의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처럼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크서클이 단순히 피로의 결과가 아니라 간 건강과 깊이 연결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보습, 자외선 차단 같은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민수 씨, 지연 씨, 은주 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저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채널 지혜 콘서트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따뜻하고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크서클 같은 일상 속 건강 문제부터 큰 질병 예방까지 더 많은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